가게 하나 차려줬더니 하루 종일 놀고 먹기만 하더라고요. 장사 안 되면 엄마 탓, 싸우면 며칠씩 문 닫고 결국 제 건물은 그 애들 놀이터가 됐습니다. 하지만요, 더 이상은 안 되겠더라고요. 내가 피땀 흘려 세운 건물, 게으름으로 무너지는 걸 보고만 있을 순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엔 진짜로 내보냈습니다. 엄마, 저도 이제 뭐라도 해보고 싶어요. 아들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말하는 아들을 보며 가슴 한쪽이 먹먹하게 내려앉았습니다. 30이 넘은 아들은 대학교 4학년 때 결혼을 했어요. 학교 동아리에서 만난 여자친구와 사귀다가 졸업을 앞두고 급하게 결혼식을 올렸지요. 아직 취직도 안 했는데 무슨 결혼이냐며 말려봤지만 사랑이 먼저라며 둘이 힘을 합치면 잘 살 수 있다고 고집을 부리더군요. 결혼 초반에는 며느리가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벌었어요. 아들은 취직 준비 중이라며 처음엔 이력서를 쓰고 면접을 보러 다녔고요. 하지만 번번이 떨어지는 통보만 받았어요. 스펙이 부족하다, 경력이 없다, 나이가 애매하다. 세상은 냉정했고 아들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아들은 아예 집 밖을 나가지 않게 되었어요. 하루 종일 방 안에 틀어박혀 컴퓨터만 들여다보거나 거실 소파에 누워 TV를 보는 게 전부였지요. 밥 먹으라고 불러도 대충 먹고 들어가고 말을 걸어도 네, 아니요 정도의 짧은 대답뿐이었어요. 저는 그런 아들이 너무 안쓰러웠어요. 밤마다 방문 틈새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을 보며 저 아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생각하면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며느리도 답답해서 저에게 하소연하곤 했습니다. 어머니, 저 너무 힘들어요. 남편은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제가 벌어오는 돈으로 살림하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조금만 참아. 곧 정신 차리겠지.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결혼한 지 몇 년이 넘도록 아들은 여전히 집에만 있었어요. 며느리가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벌어오는 동안 아들은 집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죠. 부부 사이의 대화도 점점 줄어들었고 집안 분위기는 날이 갈수록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저는 결심했어요. 아들에게 기회를 한번 주기로. 마침 제가 소유한 작은 건물의 1층 상가가 비어 있었어요. 원래는 세를 주려고 했지만 이참에 아들에게 맡기면 어떨까 싶었죠. 얘야, 엄마 건물 1층 있잖아. 거기서 내가 장사 한번 해볼래? 아들이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또렷한 눈빛이었어요. 장사요? 근데 저는 해본 적도 없는데요. 괜찮아. 엄마가 다 도와줄게. 그리고 엄마 아는 사람들 많으니까 손님도 소개해 줄 수 있어. 내가 하고 싶은 거 해봐. 카페든 음식점이든 편한 대로. 저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거칠고 축 늘어진 아들의 손에서 오랫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흔적이 느껴졌어요. 정말요? 엄마, 괜찮을까요? 그럼, 넌 엄마 아들이잖아. 당연히 잘할 수 있어. 며칠 후, 엄마는 아들과 며느리를 데리고 그 상가를 보러 갔어요. 위치도 나쁘지 않았죠. 대로변에서 조금 들어간 골목이지만 주변에 주택가와 오피스텔이 많아 유동인구가 꽤 있었거든요. 여기 생각보다 괜찮은데요? 며느리의 얼굴에도 오랜만에 미소가 번졌어요. 아들도 여기저기 둘러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저 여기서 분식집 해볼래요. 떡볶이랑 튀김 같은 거요. 그래, 좋지. 요즘 분식 잘 되잖아. 엄마가 초기 비용 대줄 테니까 넌 열심히만 하면 돼. 저는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인테리어 비용, 주방기구,
초기 식재료비까지 모두 제가 댔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가게 이름을 정하고 SNS 계정도 만들고 메뉴판도 직접 디자인했어요. 오랜만에 보는 활기찬 모습이었습니다. 개업 준비를 하는 한 달 동안 아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 가게로 향했어요. 며느리도 같이 나가서 청소하고 장을 보고 시행착오를 겪으며 메뉴를 완성해 나갔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역시 기회만 주면 되는구나. 우리 아들, 이제 정말 달라지는 거야. 드디어 개업일. 엄마는 일부러 지인들에게 연락해서 손님을 보냈어요. 첫날은 제법 손님이 많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정신없이 떡볶이를 끓이고 튀김을 튀기고 주문을 받았어요. 저는 멀찌감치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그날 저녁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오늘 진짜 힘들었는데요. 그래도 뿌듯해요. 고마워요. 그래, 고생했다. 내일도 잘할 수 있을 거야. 저는 전화를 끊고 나서 혼자 조용히 눈물을 닦았어요. 기쁜 눈물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아들도 새 출발하는구나. 잘 될 거야. 분명 잘 될 거야.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잤습니다. 아들의 미래가 그리고 이 가족의 미래가 조금씩 밝아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그때 몰랐어요. 이 희망이 얼마나 빨리 무너질지,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큰 실망을 마주하게 될지를. 개업 첫 주는 나름 괜찮았습니다. 제가 소개해준 손님들이 꾸준히 찾아왔고, 근처 직장인들도 점심시간에 들러 떡볶이를 사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매일 아침 10시에 가게 문을 열고 저녁 7시까지 장사를 했어요. 저는 이틀에 한 번씩 가게에 들러 힘들지는 않니? 물으며 음료수나 과일을 사다 줬어요. 엄마, 괜찮아요. 생각보다 할만해요. 아들의 대답에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역시 기회만 주면 되는구나. 우리 아들도 이제 제대로 된 거야. 그런데 2주가 지나면서 뭔가 이상한 낌새가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오후 가게 앞을 지나가는데 셔터가 내려져 있었어요. 시계를 보니 오후 2시. 분명 영업시간인데 문이 닫혀 있었어요. 저는 당황해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얘야, 가게 문이 왜 닫혀 있니? 아, 엄마. 오늘 몸이 좀 안 좋아서요. 그냥 쉬려고요. 몸이 안 좋아? 어디가 아픈데? 그냥 피곤해요. 요즘 계속 일하느라 힘들어서 하루만 쉴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왠지 모를 불안감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래, 피곤할 수도 있지. 처음 하는 일이니까 하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그 다음 주 또다시 셔터가 내려져 있었어요. 이번에는 오전 11시였어요. 얘야, 또 문 닫았니? 아, 오늘은 비가 와서요. 비 오는 날은 손님도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쉬기로 했어요. 그래도 일단 문은 열어야 하는 거 아니니? 손님이 찾아올 수도 있잖아. 엄마,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좀 쉬게 놔두세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 후로 가게 문이 닫혀 있는 날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너무 춥다. 몸살 기운이 있다. 며느리가 아파서 병원에 갔다. 핑계는 매번 달랐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항상 문이 닫혀 있었죠. 지인들에게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아니, 그 가게 장사 안 하는 거예요? 어제 갔는데 문이 닫혀 있더라고요. 오늘 점심시간에 들렀는데 또 안 열었던데요? 어떻게 된 거예요?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아, 그게 요즘 좀 몸이 안 좋대요. 죄송해요. 변명을 하면서도 속으로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상황은 더 심각해졌어요. 아들은 일주일에 사흘도 제대로 문을 열지 않았어요.
가끔 문을 열어도 오후 2시나 3시에 늦게 여는 경우가 많았어요. 손님이 오전에 찾아왔다가 문이 닫혀 있는 걸 보고 그냥 돌아가는 일이 반복됐어요. 어느 날 저는 직접 가게에 가보기로 했어요. 오후 1시쯤 도착했는데 다행히 문은 열려 있었어요. 하지만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입을 다물 수가 없었어요. 가게 안은 엉망이었습니다. 바닥에는 기름때가 묻어 있었고 주방 싱크대에는 설거지가 쌓여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전날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냅킨과 휴지가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무엇보다 충격적인 건 아들이 카운터에 앉아서 핸드폰 게임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얘야, 이게 무슨 꼴이니? 아들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엄마, 갑자기 왜 왔어요? 갑자기는 무슨, 가게가 이 모양인데 내가 안 올 수 있니? 청소는 안 하니? 아, 그거. 오늘 하려고 했는데 지금 손님이 없어서 잠깐 쉬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손님 한 명이 들어왔어요. 40대 정도로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저기요, 떡볶이 포장하나요? 아들은 귀찮다는 듯 천천히 일어나서 주방으로 갔어요. 떡볶이를 담으면서도 표정은 무뚝뚝했고 손님에게 건넬 때도 여기요 한마디만 던지듯 말했어요. 손님이 돈을 내고 나가자 저는 참았던 말을 쏟아냈어요. 얘야, 장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손님한테 미소 짓고 친절하게 응대해야지. 그리고 인사는 해야 하는 거 아니니? 엄마, 제가 알아서 해요. 손님한테 친절하게 해봤자 별로 티도 안 나요. 티가 나고 안 나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게 기본이잖아. 그리고 이 가게 청소 좀 해. 손님이 이런 데서 먹고 싶겠니? 에휴, 알았어요. 나중에 할게요. 아들은 다시 핸드폰을 집어들었어요. 저는 더 이상 말할 기운이 없었어요. 그냥 한숨만 나왔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왜 저렇게 된 걸까? 처음엔 그래도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며칠 후 또다시 가게를 찾았어요. 이번에도 오전 11시였는데 여전히 셔터가 내려져 있었지요. 참다 못한 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얘야, 왜 또 문을 안 열었니? 아, 어제 늦게까지 청소하느라 피곤해서요. 오늘은 좀 늦게 열려고요. 늦게는 몇 시에 여는데? 글쎄요. 1시나 2시쯤? 그럼 점심시간은 통째로 날리는 거잖아. 점심 장사가 제일 중요한데. 엄마, 그렇게 따지면 저 못해요. 저도 사람인데 좀 쉬어야죠. 매일 문 열 수는 없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매일 문을 열 수 없다고? 장사를 하는 사람이? 그날 저녁 저는 남편에게 하소연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도대체 왜 저러는 걸까요? 이렇게 가게 대충 하면 어떡해요? 당신이 너무 많이 도와줘서 그런 거 아니겠어. 자기가 투자한 돈도 아니고 엄마 건물이니까 긴장감이 없는 거지. 그래도 최소한 성의는 보여야 하는 거 아닌가요? 남편은 대답 없이 한숨만 쉬었어요. 2개월이 지나자 단골 손님이었던 사람들도 하나둘 발길을 끊기 시작했어요. 제가 소개해줬던 지인들도 요즘 가게 문을 언제 여는지 모르겠어서 안 가게 되더라고요라며 미안해했어요. 가게 앞을 지나갈 때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낮인데도 어둡게 닫힌 셔터, 먼지 쌓인 간판, 그리고 아무도 찾지 않는 적막한 가게. 내가 잘못 판단한 걸까? 저는 매일 밤 잠들기 전 생각했어요. 가게 문을 여는 날이 점점 줄어들던 그 무렵 이상한 소문을 듣기 시작했어요. 그 가게 요즘 장사 안 하고 친구들이랑 모여서 노는 것 같던데요. 동네 슈퍼 주인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네, 무슨 소리예요? 아니, 제가 며칠 전에 지나가다 봤는데 가게 안에 남자들 5~6명 모여서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그러던데요. 낮인데 말이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혹시 우리 아들도 있었어요? 네, 카운터에 앉아서 친구들이랑 떠들고 있더라고요. 웃고 떠들고. 장사하는 가게 같지 않았어요. 저는 그날 오후 직접 가게로 향했어요. 오후 3시. 분명 영업시간이었어요. 가게 문은 열려 있었지만 밖에서 들리는 소리는 손님 응대하는 소리가 아니었어요. 야, 그래서 그 게임 어떻게 됐어? 하하. 내가 그때 진짜 잘했지. 에이, 형, 한 잔만 더. 남자들의 웃음소리와 술병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 안에 있던 5명의 남자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어요. 아들도 그 중에 있었고요. 테이블 위에는 소주병 서너 개, 맥주캔, 치킨 박스, 담배와 라이터가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엄마, 아들이 황급히 일어났어요.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었죠. 분명 술에 취한 얼굴이었어요. 이게 무슨 꼴이니? 화가 나서 목소리가 떨렸어요. 친구들이 잠깐 들렀어요. 잠깐? 지금 몇 시인지 알아? 오후 3시야. 장사할 시간이잖아. 아들의 친구 한 명이 어색하게 웃으며 일어났어요. 죄송합니다, 어머님. 저희가 그냥 잠깐 인사차 들렀다가 인사는 무슨 인사? 술 마시고 담배 피우면서 노는 게 인사예요? 테이블 위에 술병들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여기가 술집이에요, 가게예요? 손님 받아야 할 시간에 친구들이랑 술 먹고 있으면 어떡해요? 엄마 목소리 좀 낮춰요. 사람들 다 들어요. 아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들으면 어때?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친구들은 슬금슬금 짐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형, 우리 먼저 갈게. 어머님, 죄송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 친구들이 하나둘씩 가게를 빠져나갔어요. 아들은 멋쩍게 서 있었습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술병을 하나 집어들었어요. 이거 다 누가 산 거야? 그건 설마 가게 돈으로 산 거 아니지? 아들은 고개를 돌렸어요. 대답하지 않더군요. 저는 주방으로 걸어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맥주와 소주가 가득했어요. 떡볶이 재료보다 술이 더 많았어요. 얘야, 이게 뭐니? 여긴 분식집이야, 술집이야? 친구들 올 때 있으면 좋잖아요. 심심하니까. 심심해? 장사는 안 하고 친구들이랑 놀기만 하니까 심심하지. 제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너 지금 몇 달째 제대로 문도 안 열고 있는 거 알아? 손님들 다 끊겼어. 그런데 친구들이랑 술 마실 시간은 있어? 엄마는 몰라요. 매일 혼자 가게에 있으면 얼마나 답답한지. 답답하면 장사를 열심히 해서 손님을 늘려야지. 친구 불러서 술 마시면 뭐해? 제 말에 아들은 대꾸하지 못했어요. 가게 안을 빙 둘러보니 바닥에는 담배꽁초가 떨어져 있었고 테이블은 끈적거렸어요. 주방 싱크대에는 술잔들이 쌓여 있었죠. 이게 장사하는 사람의 가게 모습이니? 저는 한숨을 쉬며 환기를 시키기 위해 창문을 열었습니다. 얘야, 엄마가 왜 이 가게 내줬는지 알아? 내가 제대로 된 사람이 되길 바래서야. 책임감을 배우고 성실하게 일하는 법을 배우라고. 그런데 지금 뭐 하고 있어? 아들은 고개를 숙였어요. 며느리는 어디 갔어? 집에 있어요. 요즘 우리 사이가 안 좋아서 같이 있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친구들 불러서 노는 거야? 저는 테이블 위에 담배갑을 집어들며 이거 버려. 그리고 술도 다 치워. 여긴 가게야. 놀이터가 아니야. 네. 그리고 오늘부터라도 제대로 해. 친구들 놀러 오면 거절하고 장사에만 집중해. 알았지? 알겠어요. 하지만 아들의 대답에는 힘이 없었어요. 저는 가게를 나서며 뒤돌아봤어요. 아들은 여전히 멍하니 서 있었어요. 이 아이는 정말 달라질 수 있을까?
그날 저녁 또다시 동네 아주머니에게 전화를 받았어요. 어머님, 오늘 저녁에도 그 친구들 또 왔더라고요. 가게 안에서 웃고 떠들고.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내가 아까 그렇게 말했는데 저녁에 또 마음속에서 희망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죠. 며칠 후 다시 가게에 갔을 때 또다시 같은 광경이 펼쳐졌어요. 친구들이 모여 앉아 게임을 하고 있었고 아들은 옆에서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또 저는 문 밖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그냥 돌아섰어요. 말해봤자 소용없구나. 이 아이는 절대 안 변해. 그때부터 저는 더 이상 가게에 자주 들르지 않았어요. 들를 때마다 상처만 받았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며느리와의 갈등도 그 무렵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3개월째 접어들면서 가게는 사실상 반쯤 포기한 상태나 다름없었죠. 일주일에 이틀 정도만 문을 열었고 그마저도 몇 시간씩만 장사하다 일찍 닫는 경우가 많았어요. 당연히 매출은 형편없었고요. 식재료비, 공과금, 각종 관리비는 계속 나가는데 들어오는 돈은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매달 통장을 확인하며 한숨을 쉬었어요.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모두 제 통장에서 자동이체로 빠져나갔거든요. 아들에게 이번 달 공과금은 내가 내야 하는 거 아니니? 라고 말하면 엄마, 이번 달은 매출이 안 나와서 다음 달에 몰아서 드릴게요라는 대답만 돌아왔어요. 하지만 다음 달은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바로 며느리였습니다. 며느리는 SNS에 매일같이 글을 올렸어요. 처음에는 가게 홍보용 게시물이었죠. 오늘의 메뉴, 손님들이 좋아하는 떡볶이 같은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글의 내용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장사 진짜 힘들다. 남편이랑 맨날 싸우고 유유. 요즘 스트레스로 잠도 못 자요. 장사가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어요. 시어머니는 쉬운 줄 아시나 봐요. 요즘 장사가 얼마나 힘든데. 며느리의 SNS를 보게 된 건 우연이었어요. 지인이 내 며느리 SNS 봤어? 좀 그런 것 같던데. 라고 조심스럽게 알려줬거든요. 저는 며느리의 계정을 찾아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글들을 하나하나 읽으며 손이 부들부들 떨렸죠. 시어머니가 건물 빌려 주신 건 감사하긴 한데 솔직히 장사가 이렇게 안 될 줄은 몰랐어요. 위치도 별로고 남편은 하나도 안 도와주고 맨날 핸드폰만 해요. 혼자 다 하는 기분 유유. 시어머니는 우리 힘든 거 모르시나 봐요. 맨날 문 열라고만 하시고. 화면을 보다가 핸드폰을 내려놨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내가 얼마나 돈을 쏟아부었는데 저런 소리를 들어야 하나? 며칠 후 저는 조심스럽게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며느리, 요즘 어떻게 지내니? 아, 어머님. 네, 그냥 지내요. 가게는 잘 되고 있어?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요즘 너무 힘들어요. 손님도 없고 남편이랑은 맨날 싸우고. 그래. 무슨 일로 싸우는데? 남편이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해요. 저 혼자 다 준비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남편은 그냥 카운터에 앉아서 핸드폰만 봐요. 그러니까 제가 화가 나죠. 그 얘기를 듣는데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그래도 둘이 힘을 합쳐야지. 싸우면 뭐하니? 어머님은 장사가 쉬운 줄 아세요? 요즘 진짜 힘들어요. 사람들 발길도 끊겼고 위치도 솔직히 별로고.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위치가 별로라니? 그 자리 얼마나 좋은 자리인데. 어머님, 죄송하지만 솔직히 저희가 보기엔 그렇지 않아요. 대로변도 아니고 사람들이 잘 안 지나다니고 장사하기 힘든 위치예요.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불만과 원망이 가득했죠. 그리고 어머님,
저희한테 너무 많은 걸 기대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도 처음 해보는 장사인데 왜 자꾸 문 열라고만 하세요? 매일 문 열 수 없어요. 그래도 최소한의 책임은 져야 하는 거 아니니? 엄마가 초기 비용 다 대줬잖아. 공과금도 엄마가 계속 내고 있고, 그거야. 어머님이 알아서 하신 거잖아요. 저희가 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왜 그걸 가지고 계속 말씀하세요? 저는 기가 차서 말문이 막혔어요. 내가 알아서 한 거라고.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물에 빠진 사람 구해주면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더니 제가 딱 그렇게 된 것 같아 속상했습니다. 눈물이 나려고 했지만 꾹 참았어요. 울면 지는 거야. 내가 참아야 해. 하지만 상황은 더 나빠졌어요. 어느 날 저녁 우연히 가게 앞을 지나고 있었어요. 오후 6시쯤이었는데 가게 안에서 큰 소리가 들렸죠. 당신이 좀 도와주면 안 돼? 나 혼자 다 하라고?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나도 피곤해. 왜 맨날 나한테만 뭐라 그래? 아들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들어갈까 망설였지만 결국 그냥 지나쳤어요. 들어가 봤자 더 싸울 텐데. 그날 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가게 못 열 것 같아요. 왜? 무슨 일이야? 와이프랑 싸웠어요. 둘 다 화가 나서 가게 갈 기분이 아니에요. 얘야. 싸움은 싸움이고 장사는 장사지. 그래도 문은 열어야지. 엄마는 몰라요. 이게 얼마나 힘든지. 저희 입장도 좀 생각해 주세요. 툭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어요. 옆에서 지켜보던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이제 그만둬. 저렇게 해서 뭐가 되겠어. 그래도 내 아들인데. 아들이면 뭐해. 책임감도 없는데. 당신만 힘들잖아.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 며칠 후 저는 가게에 들렀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이야기를 나눠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아들과 며느리가 나란히 카운터에 앉아 핸드폰을 보고 있었어요. 손님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얘들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서 왔어. 두 사람은 동시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며느리의 표정은 굳어 있었고 아들은 어색하게 웃었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이렇게는 안 될 것 같아. 너희들 정말 장사할 생각이 있는 거니? 며느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근데 손님이 안 오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손님이 안 오는 게 아니라 너희가 문을 안 여는 거지. 일주일에 이틀만 열어놓고 무슨 손님이 와? 그건 저희가 너무 피곤해서 그런 거예요. 어머님은 쉬운 줄 아는 것 같은데 장사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며느리의 말투는 퉁명스러웠어요. 저는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나도 젊었을 때 장사해봤어. 얼마나 힘든지 알아. 그래서 너희 도와주려고 이렇게까지 한 거잖아.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며느리는 고개를 돌렸어요. 대화는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가게를 나왔어요. 뒤돌아서는 순간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발걸음은 무거웠어요. 그날부터 저는 더 이상 가게에 들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내가 나서면 나설수록 더 원망만 듣는구나. 4개월째 되던 날, 저는 통장 정리를 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가게 관련 비용으로 나간 돈이 벌써 몇백만 원이 넘었습니다. 초기 인테리어 비용, 주방 설비, 식재료비는 물론이고 매달 나가는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인터넷 요금까지 모두 제가 부담하고 있었어요. 이건 아니야. 저는 계산기를 두드려 봤습니다.
지금까지 들어간 총액은 거의 1,000만 원에 육박했어요. 아들에게서 받은 돈은 단 한 푼도 없었습니다. 여보, 이것 좀 봐요.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퍼부었는지. 남편은 통장을 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내가 뭘 했어? 진작에 정리했어야 했어. 이제라도 아들한테 제대로 말해.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갈 수는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들을 집으로 불렀어요. 아들은 오후 2시가 넘어서야 나타났습니다. 엄마, 왜 부르셨어요? 오늘 가게 열어야 하는데. 앉아봐.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아들은 소파에 털썩 앉았어요. 표정은 귀찮다는 듯 했습니다. 얘야, 이제 정말 진지하게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 무슨 이야기인데요? 가게 말이야. 이렇게는 안 돼. 너 지금까지 얼마나 벌었니? 아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글쎄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정확히 모른다고? 장사하는 사람이 매출을 모른다고? 에이, 그냥 대충은 알죠. 근데 요즘 손님이 없어서 별로 안 나와요. 저는 가방에서 통장을 꺼내 아들 앞에 펼쳤어요. 이거 봐. 엄마가 지금까지 얼마나 됐는지. 1,000만 원 가까이 나갔어. 근데 내가 엄마한테 돌려준 돈은 하나도 없어. 아들은 통장을 힐끗 보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건 미안해요. 근데 지금 당장은 돈이 없어요.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너희가 제대로 안 하니까 돈이 안 생기는 거지. 일주일에 이틀만 열어놓고 무슨 매출이 나오겠니? 엄마,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 진짜 힘들어요.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최선? 이게 최선이니? 문 닫아놓고 집에서 놀고 손님한테 불친절하게 대하고 청소도 안 하고 이게 최선이야? 아들의 얼굴이 굳었어요. 엄마는 왜 맨날 저한테만 뭐라 그래요? 며느리도 있는데 왜 저한테만? 며느리 이야기는 하지도 마. SNS에 엄마 욕하는 거 다 봤어. 시어머니가 건물을 빌려줬지만 위치가 별로라고 쓴 거 봤다고. 아들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건 와이프가 좀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나쁜 의도는 아니었을 거예요. 나쁜 의도가 아니면 되니? 엄마가 얼마나 속상한지 알아? 아들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말을 이었습니다. 얘야, 엄마가 마지막으로 기회 한 번 더 줄게. 이번 달까지만 해봐. 제대로 문 열고 제대로 장사해봐. 그래도 안 되면 그때는 가게 접어야 할 것 같아. 아들은 고개를 번쩍 들었어요. 뭐? 가게 접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처럼 하면 안 된다는 거야. 매달 적자만 쌓이고 너희는 책임감도 없고 이러다가는 엄마도 망해. 엄마,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면 저 어떡해요? 저 다른 데 갈 데도 없는데. 그러니까 정신 차리라는 거지. 이번이 마지막이야. 알았지? 아들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하지만 그 눈빛에는 진심이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아들을 돌려보낸 후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번 달만 지켜봐요. 정말 안 되면 그때는 새 세입자 구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 이제라도 결단을 내려야지. 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정말 이렇게 끝나는 걸까? 내 아들이.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몰래 가게를 확인하러 갔어요. 오전 11시 점심 장사가 시작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셔터는 여전히 내려져 있었어요. 또 저는 한숨을 쉬며 돌아섰습니다. 이틀 후 다시 가게를 확인했어요. 이번에는 오후 2시였습니다. 문은 열려 있었지만 안을 들여다보니 아들 혼자 카운터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손님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얘야. 아들은 깜짝 놀라 커피를 내려놓았습니다. 엄마, 언제 왔어요? 방금
오늘은 며느리는 어디 갔니? 아, 집에 있어요. 오늘은 제가 혼자 하기로 했어요. 저는 주방 쪽을 둘러봤어요. 떡볶이 냄비에는 물도 끓지 않았고 튀김기도 꺼져 있었습니다. 준비는 안 해놨니? 손님 오면 어떡하려고? 손님 오면 그때 하려고요. 아무도 안 오는데 미리 준비해봤자 낭비잖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러니까 손님이 안 오는 거야. 준비도 안 되어 있으면 누가 와? 엄마, 제발 좀 그만하세요. 저 진짜 스트레스 받아요. 아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엄마가 시켜서 장사한 건데 왜 이제 와서 이렇게 뭐라 하는 거예요? 안 되면 그냥 접으라고 하시든가.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뭐, 엄마가 시켜서? 그렇잖아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엄마가 기회 준다고 해서 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책임지라고 하면 저는 어떡해요? 저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엄마는 내가 잘 되길 바래서 그런 건데, 잘 되길 바라면 좀 내버려 두시든가요. 맨날 와서 체크하고 뭐라 하고. 저 진짜 못하겠어요. 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텅 빈 가게 안에 혼자 남았습니다. 카운터 위에는 식어버린 커피 한 잔이 놓여 있었어요. 저는 그 커피를 보며 제 마음도 그렇게 식어버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눈물을 흘렸어요. 지나가는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 아들에게 너무 많은 걸 기대한 걸까?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어요. 아니야. 나는 잘못한 게 없어. 아들이 잘못한 거야. 그날 저녁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결정했어요. 이번 달 말까지만 보고 안 되면 세입자 구할 거예요. 남편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잘 결정했어. 이제 그만 놔줘야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은 여전히 아팠습니다. 내 아들, 정말 이렇게 끝나는 걸까? 한 달이 지났어요. 아니, 정확히는 한 달 반이 지났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준 마지막 기회를 조금 더 연장해줬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였습니다. 어쩌면 정말 달라질지도 몰라. 하지만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가게는 여전히 일주일에 이틀, 많아야 사흘 정도만 문을 열었습니다. 열어도 오후 늦게 열고 일찍 닫았어요. 손님은 거의 오지 않았고 가끔 지나가던 사람이 들어와도 아들과 며느리의 무뚝뚝한 응대에 다시는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매달 나가는 공과금만 수십만 원, 그동안 투자한 돈은 이미 1,500만 원을 훌쩍 넘었습니다. 돌아온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어느 날 저녁 저는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기요, 상가 세입자 좀 구하고 싶은데요. 아, 네. 어디 위치신가요? 저는 주소를 알려줬어요. 아, 거기 좋은 자리인데요. 금방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비어 있나요? 아, 지금은 아들이 쓰고 있는데 곧 비울 예정이에요. 아, 그러시군요. 그럼 정리되는 대로 연락 주세요. 바로 내놓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이제 정말 끝내야 한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아들과 며느리를 집으로 불렀어요. 둘 다 오후 3시가 넘어서야 도착했습니다. 엄마, 무슨 일로 부르셨어요? 오늘 가게 열어야 하는데. 아들의 말에 저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가게 여는 날이 일주일에 며칠이나 되니? 아들과 며느리는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앉아봐.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두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았어요. 표정은 불안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입을 열었어요. 이제 가게 정리해야 할 것 같아. 네, 아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갑자기 정리하자니? 갑자기가 아니야. 이미 한 달 전에 말했잖아. 마지막 기회 준다고. 근데 너희 달라진 게 뭐가 있니? 며느리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님,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했어요. 근데 손님이 안 오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손님이 안 오는 게 아니라 너희가 문을 안 여는 거지. 지난주에도 엄마가 확인했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단 하루도 문 안 열었더라. 그건 저희가 좀 아파서. 매주 아프니? 매달 아프니? 5개월 동안 제대로 문 연 날이 며칠이나 되는데? 제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엄마가 지금까지 얼마나 투자했는지 알아? 1,500만 원 넘게 들어갔어. 근데 너희한테 받은 돈은 단 한 푼도 없어. 아들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건 죄송해요. 근데 정말 장사가 안 돼서. 장사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안 한 거야. 저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이거 봐. 공과금 내역서들이야.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5개월 동안 모두 엄마가 냈어. 너희는 단 한 번도 이걸 낸 적이 없어. 며느리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님,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면 저희도 할 말이 없네요. 할 말이 없는 게 아니라 미안하다고 해야 하는 거 아니니? 며느리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아들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가게 접으면 저는 뭐 하고 살아요? 그건 내가 알아서 생각해야지. 엄마가 시켜서 시작한 건데 이제 와서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가슴이 답답했지만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시켜서 엄마는 기회를 준 거야. 내가 하고 싶다고 했잖아. 뭐라도 해보고 싶다고 먼저 말한 게 누구야? 그건 그렇지만 저보고 해보라고 하신 거잖아요. 아무리 엄마가 해보라고 했어도 책임감은 어디 갔어? 성실함은? 아들은 고개를 떨궜어요. 저는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얘야, 엄마가 이제 깨달았어.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하는 거더라. 너는 아직 그 마음이 없어. 장사하고 싶은 마음, 책임지고 싶은 마음, 성공하고 싶은 마음. 그 어떤 것도 없어. 엄마, 처음에는 엄마도 몰랐어. 내가 정말 달라질 줄 알았어. 근데 그동안 지켜보니까 알겠더라. 너는 그냥 편하게 시간 때우고 싶었던 거야. 진짜 열심히 할 생각은 없었던 거지.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비워야 하나요? 이번 달 말까지 2주 있어. 그동안 정리해. 네.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들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었어요. 다음 세입자 이미 구했어. 젊은 부부인데 베이커리 하고 싶다고 하더라. 벌써 사업 계획서도 가져왔고 열정도 있어 보여. 그 말에 아들이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벌써 구했어요?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요? 물어볼 필요 없어. 이건 엄마 건물이야. 엄마가 결정할 일이지. 아들은 입술을 깨물며 일어났어요. 알겠어요. 그럼 저 이제 갈게요. 며느리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한마디도 없이 현관문을 나갔어요. 문이 닫히고 나서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잘한 거 맞죠? 옆에 있던 남편이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잘했어. 이제 그만 놔줘야지. 2주 후 가게는 깨끗하게 비워졌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아무 말 없이 짐을 빼갔습니다. 인사도 없었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 새 세입자가 들어왔습니다. 30대 초반의 부부였어요. 눈빛이 반짝였고 열정이 넘쳤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꼭 성공해서 보답하겠습니다. 저는 그들의 밝은 얼굴을 보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한 달 후, 저는 우연히 그 가게 앞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새로운 간판이 달려 있었어요. 달콤한 하루 베이커리. 가게 안은 손님들로 가득했습니다. 빵 굽는 고소한 냄새가 밖까지 흘러나왔어요. 저는 멀찌감치 서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가게는 활기가 넘쳤어요. 젊은 부부는 웃으며 손님들을 응대했고 손님들도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역시 마음이 있으면 되는 거고 마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구나. 저는 한참을 서서 가게를 바라봤어요. 통쾌한 마음과 씁쓸한 마음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내 선택이 맞았어. 하지만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플까? 저는 천천히 돌아서서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저 멀리 새 간판이 달린 가게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저예요. 그래, 엄마, 저 다시 해보고 싶어요. 이번에는 정말 잘할게요. 저는 잠시 침묵했어요. 얘야, 장사는 다음에 잘할 게가 통하지 않아. 지금 당장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거야. 알아요. 근데 한 번만 더 기회를. 기회는 이미 줬어. 5개월 동안. 넌 그 기회를 스스로 날려버렸어. 엄마, 미안하지만 엄마는 이제 더 이상 도와줄 수 없어. 내가 정말 뭔가 하고 싶으면 내 힘으로 해봐. 그게 진짜 시작이야.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 하지만 이게 너를 위한 길이야. 저는 계속 걸었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저 뒤편에서는 새로운 가게가 활기차게 영업을 하고 있었어요. 제대로 된 주인을 만나 제대로 된 모습으로. 그것이 제가 내린 결단의 결과였습니다. 통쾌하면서도 가슴 한구석이 시린 결말. 사랑은 때로 놔주는 것입니다. 계속 잡고 있는 것만이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없지만 때로는 단호해져야 할 때가 있다는 걸 배웠어요.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이야기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